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격동하는 2025년입니다. 2024년에 정말 선거를 미국에서 치르고 1월 20일 이나규레이션이 있었죠.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를 선포했습니다. 미국의 독립, liberty, 자유, 그다음에 미국의 sovereignty, 미국의 자유 주권, 그다음에 미국의 기독교의 보호. 를 명명으로 이제 자기가 피스메이커가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트럼프의 천명이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더지가 들어와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이 더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미국 정부가 우리가 아는 미국 정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특별히 그 뭡니까 더지의 어디트 과정에서 엄청난 그 자금들이 외부로 불법적으로 흘려 나간 것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물론 소셜 시큐리티,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메디케어 등을 통해서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가운데는 약 토니 밀리언이 이제 가짜로 이제 받았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건 국가적인 혁명적인 사기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국을 누가 관리하고 있는가는 정말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그 그룹을 우리가 트럼프는 딥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 또 가장 더 엄청난 사건이 터졌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이든의 전자펜 사인 사건인 것입니다. 퇴직하기, 임기가 만기되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대통령은 11월 6일 날 당선됐지만 사실 취임하는 결정적인 날짜가 1월 20일이지 않습니까? 약 45일의 인터벌이 있어요. 거의 50일 정도 됩니다. 그동안 바이든이 가기 전에 이제 많은 사람을 뭐예요? 사면을 해줬습니다. 근데 사면을 전자펜으로 하였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죠. 근데 사면을 받은 날 중에는 물론 자기 아들 그 다음에 특히 January 6 insurrection 일명 투표가 뭔가 잘못되었다. 다시 카운트하자라는 그런 모임이 1월 6일 날 2020년에 있었습니다. 2021년이죠. 2020년 선거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막 엄청난 FBI 5천 명이 투입돼서 이것이 정부 FBI가 조작된 사건이라고 지금 많은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에 인볼브된 인사들이 이제 뭐를 됐죠. 지금 J6 커미티 위원들이 다 사면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면의 서명이 이제는 뭐예요? 전자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최근에 갑자기 바이든이 이제는 암에 걸렸다. 그래서 암에 걸려갖고 굉장한 위험한 상태에 있다. 근데 그것은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라 오래된 암이다. 뭐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정말 바이든이 진짜 암에 걸렸는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법적으로 압박해오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보리스마 사건,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뇌물 수주 사건, 중국 뇌물 수주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사건이 인텐시파이가 되고 이제 목을 점점 쪼여오고 있죠. 트럼프의 DOJ 법무부와 그 다음에 FBI, CIA가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이렇게 탈출구를 찾는가 하는 뭐 짐작도 저는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메디컬 닥터가 전문의가 이제 이게 암이 오래된 암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더 이상 cognitive function 그러니까 이렇게 치매 비슷한 증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데일리 그 대통령으로서의 엄청난 국사를 국사를 운영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상태라고 이제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이라는 거죠. 약 1년 반에서 2년이라고 합니다. 물론 한국 출신의 허 특검이 바이든을 이제 특검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특검이 이제 바이든의 비리를 사실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cognitive function이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단정해서 이제 기소를 하지 않았죠. 근데 그분은 허 선생님입니다. 허라는 그분이 이제 우리의 그 특검이었는데 한국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는 그가
미국 보수의 배신자라는 그런 소문도 많이 돌았습니다. 뭐 당연한 소문입니다. 하지만 그 허특검이 그렇게 단정한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아마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바이든이 정말 국사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카그니티브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어떻게 2년 동안 국정을 했으며 첫 번째 왜 주위에는 비서, 행정, 사법 모든 기관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얘기해주지 않았으며 근데 세 번째는 그러면 그동안 많은 내린 명령, 결정, 그다음에 특히 행정명령이 누구에 의해서 사인되었는가? 이건 대단한 질문이죠. 만약에 이것이 바이든의 결정이 아닌 제3자의 결정이었다면 정말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는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가 정말 벌거벗은 임금님인가는 아무도 모르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미국을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며 유지하고 있는가는 지금 엄청난 질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바이든이 카그니티브 능력이 없어서 국사를 이행할 만한 능력이 없이 지난 2년 혹은 4년 동안 국사를 운영해 왔다면 미국을 운영해 왔다면 누군가가 뒤에 있겠죠. 그 누군가를 밝히는 것이 이제 트럼프의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은 비밀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워싱턴에 있는 사람이 장님들이 아닌 이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특히 그를 커버해 준 것은 누굽니까? 이제 미국의 미디어, 그다음에 국무부, 또 국방부, 그다음에 이제 모든 행정부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챌린지한 순간에 지금 미국이 다가와 있습니다. 엄청난 도전이죠. 그럼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고 자유의 선봉장이며 자유를 소화하는 자유 미국의 본체가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좀 더 알게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두 얼굴의 사나이 미국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강의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트럼프는 이 두 얼굴의 사나이를 미국의 헌법적 전통적 미국을 수호하는 즉 1607년에 버지니아에 처음으로 랜딩 착륙해서 미국이라는 신대륙을 하나님께 바친 미국 그 원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말하는 누군가 잠입한 세력 그 세력을 트럼프는 이제 딥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두 얼굴의 사나이가 이제 미국을 관리해 나왔다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conspiracy theory 그 음모론이 이제 차차 많은 것이 사실임을 밝혀지면서 트럼프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칼을 들었죠. 첫 번째는 그런 이제 행정 명령을 이제 집행할 수 있는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서 이제는 튼튼한 이제는 행정 내각을 형성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당연히 이제는 우리 RFK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우리 CIA, FBI 새로운 국장들, 특히 FBI 캐시 파텔, 그다음에 이제는 법무부 장관. 그래서 강력한 그다음에는 그런 A팀을 만들어서 지금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그 새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또한 엄청난 사건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4월 1일은 우리 교황이 사망하시고 같은 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우리에게 2030년까지는 우리는 무소유를 주장하며 무국경주를 주장하던 이제 수압이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운 교황이 이제 5월 8일 날 들어왔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교황이 미국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역사는 서구에 의해서 움직였다. 혹은 유럽에 의해서 움직였다. 혹은 그레코 로만 컬처에 움직였다고 제가 계속해서 강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레코 로만 컬처의 마지막 로마 제국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 하나는 무엇인가? 이제 교황을 중심으로 한 페이펄 파워. 이것은 이제 주교가 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황제가 된 거죠. 즉
정치하고 종교하고 한꺼번에 합친 정경 합동 정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구 오르소닥스, 지금 일명 러시아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들이 2000년 만에 파회 균형을 이뤘다고 이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께 강의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미국을 지금 이런 유럽, 글로벌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종교를 하나로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를 하고 있는 교황청, 그리고 그것을 또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의 로마 제국의 부활을 시도하는 G7. 그래서 그걸 글로벌리즘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이제 거부 세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황청의 페이펄 오더를 거부하는 이스턴 오소닥스 러시아. 그다음에 교황청에 있는 그 뭡니까? 그 카톨릭 종교에서 나온 개신교의 미국. 근데 그 교황청에 지금 현재 황제 교황 그러니까는 주교 황제죠. 주교 황제가 지금 현재 미국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미국이라는 신생 국가가 제2의 영국으로서부터 영국으로 빠져나와서 지속적으로 G7에 보이지 않는 공격, 보이지 않는 잠입, 보이지 않는 컨트롤을 받는 도중에 거기에서 벗어나기로 노력하는 트럼프의 미국. 그 상태에서 이제는 교황이라는 전 세계 1 빌리언 이상의 사람들의 종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교황 빠빠가 지금 현재 미국 사람이 됐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느냐? 이제 패러다임이 정말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왜 일어났습니까? 이건 동구와 서구의 충돌이죠. 뿌락지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뿌락지 전이 이제는 끝나지를 않고 지금 약간 질질질 끌고 있죠. 그것은 영국의 전략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이제 독일이 어떻게 했습니까? 루테니아로 500명의 이제 용병을 파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유럽의 세력이 지금의 미국과의 아주 관계가 이제는 변하고 있다는 얘기죠. 교황이 이제는 미국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글로벌리즘을 합치려고 하는 로마 제국 부활을 합치려고 하는 전쟁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를 않고 갑자기 그 중에 G7의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인 독일이 루테니아에 500명의 용병을 파견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즉 G7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의사가 없다. 이걸 계속 지속시키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랑 전쟁을 계속하겠다. 이제 뿌락지 전쟁이 끝난다면 그것을 어떤 방법을 써더라든지 무엇을 지금 방해하겠다는 겁니까? 발틱, 지금 뭡니까? 발틱에 있는 항구를 봉쇄하겠다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독일이 한동안 폴란드에 군인을 파견했습니다. 제5사단을 파견해서 지금 방해하고 이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죠. 이제 방위라 그러지만 사실은 공격 군대가 포지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 넘쳐서 이제는 독일까지,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까지 이제 루테니아에 500명의 용병을 파견했다. 이건 너무나 엄청난 사실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러시아가 그 당시에는 공산당 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스탈린 공산 스탈린 소련이 독일이 졌습니다. 2차 대전 1945년에 그 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인 것입니다. 즉 뭡니까? 약 70년 만에 지금 현재 처음으로 독일이 다시 무장을 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이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유럽의 전사였죠. 그래서 유럽을 누가 컨트롤했습니까? 독일 나치로 통일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죠. 1935년 이후로부터 40년대까지. 근데 누가 디피트 시켰습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구인인은 당시 소련이었습니다. 그 소련을 견제해서 러시아가 다시 일어났다. 이거는 또 보통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럽의 파워는 두 개가 있다. 페이퍼 파워와 오소닥스 파워가 있다. 그래서 글로벌리즘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경을 없애고
나라를 하나를 만들어서 무소유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아젠다였다. 근데 갑자기 지난 5월 달에 4월 달에 사임을 했다. 4월 21일 날 사임했죠. 약 한 달 전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연장되면서 이제는 독일이 다시 군인을 루테니아에 파견을 했다. 이거 보통 사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는 교황이 이제는 미국 사람이 됐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계의 파라다임이 요동치게 바뀌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또한 미국의 두 가지의 파워가 이제 굉장한 충돌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세계의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 3차 대전은 사실은 미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그 미국 안에서의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이것은 글로벌 오다, 즉 전 세계를 하나로 합쳐서 로만 엠파이어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G7의 미국의 잠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잠입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글로벌 오다를 이제 그동안 옆에서 함께 키워온 페이펄 오다, 즉 교황 제도. 근데 그 교황청의 새로운 교황이 미국 사람이 되었다는 엄청난 사실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바이든이 사실은 벌거벗은 임금님이었다. 그럼 무엇입니까? 미국은 그동안 유럽이 들어와서 이렇게 컨트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이제 미미송의 추측에 지나지 않습니다만은 굉장한 근거를 갖고 있는 추측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공부하심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전략적인 포지션과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니포멀리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 안에서 두 가지의 세력이 싸우고 경쟁하고 포지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말하는 sovereignty, 트럼프가 말하는 liberty, 트럼프가 말하는 개신교의 나라 미국과 그것을 또 글로벌 오더로 미국을 컨트롤하는 두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대충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세력 사이에서 한국은 사실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합칠까는 이제 한국의 대통령의 선택이며 국민들의 선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마지막 로만 엠파이어가 두 다리로 나눠서 절대로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이제는 모든 제국은 유니폴라, 하나의 제국으로 있다가 로마 시대에서부터 갈라져서 이제는요 어떻게 됐어요? 바이폴라, 다리가 두 개가 됐습니다. 근데 바이폴라가 이제 뭐가 됩니까? 멀티폴라, 이제 10개의 세력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큰 뛰어난 증상이 무엇입니까? 지금 트럼프, 푸틴을 중심으로 한 브릭스, 그리고 브릭스의 힘을 입은 뭡니까? 지금 현재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하는 버키나파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버키나파소의 대통령 에이브라임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란서요, 너희가 지금 나의 부와 나의 기름과 나의 우라늄을 가지고 부자가 되었는데 지금 가져간 것을 돌려달라고 클레임을 했습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2025년 5월인 것입니다. 그래서 5월에 지금 누가 일어나고 있느냐? 그동안 2000년 동안 숨죽이고 살았던 아프리카가 일어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즉 정말로 바이폴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일어나서 감히 불란서가 어떻게 됐죠? 모든 가나, 거기 있는 가나, 그 다음에 저기 버키나파소 있는 모든 금, 우라늄 이런 것을 거의 공짜로 가져갔습니다. 이제 그 시대가 지나가고 자기의 독립적인 문화와 유럽의 니오 콜로니얼리즘으로부터 해방을 외치는 시대가 처음으로 도래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성공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할 것입니다. 왜? 성경의 바이폴라 10개의 발가락의 시대를 예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2022년을 기준으로 한 이스턴 오소닥스, 즉 지금 현재 러시아의 부활과 함께 그때까지 러시아는 망해서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함께 이제는 발가락이 즉각적으로 10개의 발가락, 지금 이게 10개의
로마 제국이 10개로 분산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에서 버키나파소, 가나,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가나를 중심으로 한 사헬 지역이라고 하죠. 사헬 지역에서 나라들이 일어나서 뭐를 첫 번째 잘랐습니까? 불란서 혹은 독일로 가는 가스 라인을 잘랐습니다. 지브롤타를 통해서 북쪽으로 가는 가스 라인을 잘라버렸어요. 그다음에 우라늄 수출 봉쇄, 그다음에 금은 이제는 원석이 나가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이것은 정말 천지가 개벽할 만한 일이죠. 왜냐하면 1800년대에는 아프리카 모든 다이아몬드가 누구한테 갔습니까? 시실 로즈한테 갔어요. 그다음에 모든 기름, 모든 원자재, 광석의 대부분을 갖고 있는 아프리카 25%, 어떤 광석은 75%를 아프리카에서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것의 원자재가 지금 현재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정제돼서 다시 그들이 비싸게 사는 그런 엄청난 과정을 되풀이했는데 거기에 이제는 도전이 왔습니다. 즉 멀티폴라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뉴스를 갖다가 뉴스를 보고 해석하시는 것도 좋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이제는 마지막 로마 제국 그레코 로만 컬처가 두 다리가 똑바로 설 적에 그들이 10개의 세력으로 나눠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G7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G7이 이스턴 로만 엠파이어라고 부릴 수 있는 이제 러시아, 지금의 러시아와 그다음에 그 발가락에서 나오는 두 로마 제국의 후에 지금 로마 제국의 발가락에 문화가 안 간 곳은 한 군데도 없죠. 스페니시 엠파이어는 남미를 정복하고 아프리카는 영국과 독일에 정복당하고 이태리가 정복하고 영국 모든 동남아시아를 1800년에 연도에 점령했었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손이 안 간 곳은 한 군데도 없는 해가 지지 않는 마지막 로마 제국이 누구였습니까? 영국이었습니다. 이제 영국의 이제 파워가 이제 10개로 쪼개지는 시대가 이제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서 이제는 더욱더 우리 그 지난 역사를 공부하시면서 새로운 방면으로 한반도의 로지스틱스와 세계에 변혁하는 시대를 소화하시기를 부탁드리며 또 다음 주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